민간인이 일본산 원숭이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목재 케이지를 이용을 하였는데 그 목재가 소나무 제선충병에 감염된 목재를 이용하면서 국내에 유입해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목들은 그 특유의 휘발 물질들을 방출을 합니다. 네. 제선충을 옮겨주는 매개충한테는 굉장히 유인되는 그 유인 효과가 있어서 네. 거기서 밀도가 증가하는 과학원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고사된 나무들은 아무래도 그 연소가 되기가 좋고 악순환의 이런 고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 연구과 한혜림 과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확히 1년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1년 전에 제가 모셔갖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1년 동안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 현장에 많이 다녔습니다. 최근 소나무 제선충병이 이제 확산하는 추세에 있고, 네. 현장에서 방제를 신속하게 또 그 효율적으로 잘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맞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역할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저희가 개발한 방제 기술들이 현장에서 네. 매뉴얼대로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 또 적용 과정에서 애로점은 없는지 이런 점들을 네. 주로 현장 컨설팅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씀하면 이제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에 네, 뭐가 맞습니다. 필요로 하는지 이거를 꼼꼼히 챙기셨다. 네네. 자, 이제 봄철 앞두면은 산불. 어제도 보니까 또 산불 크게 난 것 같던데. 네네. 산불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만은 또 소나무 제선충병도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이에요. 자, 먼저 저희가 준비한 KBS 뉴스 영상이 있는데 그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푸른 소나무 사이로 군데군데 붉게 물이 들었습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에 걸려 말라 죽은 잣나무들입니다.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죽은 나무를 베어내지만 끝이 없습니다. 이 일대에서만 800그루 넘게 고사했는데 하루 종일 작업해도 100그루 제거도 어렵습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에 감염된 나무는 2022년 38만 그루에서 이듬해 3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에도 90만 그루가 감염됐습니다. 제선충병은 치료제가 없어 한 번 걸리면 대부분 고사합니다. 소나무류 제선충병 집단 발생지입니다. 올해도 작업하는 근처에는 이미 지난해 벌목 작업을 해놓은 더미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제선충병을 옮기는 북방수염 하늘소 등이 성충이 되는 시기도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방제를 시작하는 게 유일한 대책입니다. 산림청은 제선충병 피해를 본 소나무 군락지의 활렵수를 바꿔 심고 방제 예산도 200억 원 늘렸지만 확산세를 따라잡는 데는 힘이 붙이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참 심각한 것 같은데 소나무 제선충.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소나무 제선충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네. 소나무 제선충은 그 지구상에 이제 그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그 선충군의 그 한 종입니다. 예, 지구상의 선충 종이 이제 수백만 종에 이르고 있는데 네. 예, 이 선충들이 토양에도 서식하고 또 민물이나 바닷물에도 서식하고 그렇죠. 또 인축에도 기생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기생성 선충들이 있는데 특히 이 소나무 제선충은 소나무라는 그 수종에 이제 국한해서 네. 나무에 이제 기생하면서 소나무를 급격하게 말라서 죽게 하는 그런 원인 생물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물체, 선충 이게 소나무에 살아서 살기 때문에 소나무 제선충이다 이렇게 네네네.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그럼 옛날에도 있었어요. 이거 언제부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원래부터 우리나라에 있던 그런 이제 병은 아니고 원래 원 발생지는 북미 지역입니다. 북미요. 예, 북미에서 이제 자생을 하는 소나무에서 이제 기생을 하는 선충이었는데. 외래충이군요. 네, 맞습니다. 외래 침입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북미 지역에서 이제 자생하는 소나무들은 대부분 저항성이 있어서 북미 지역에서 큰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네.
국내에 유입이 되면서 이 외래병이 이제 국내에 있는 소나무 수종들은 굉장히 이 소나무 재선충 병에 취약합니다. 취약한 수종입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가 급격하게 확산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북미에 있던 게 이제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궁금할 텐데 북미에 있던 게 어떻게 우리나라로 왔어요? 이게 날라온 것도 아닐 텐데. 네, 저희가 이제 그 기록에 의하면 사실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이전에 1900년대 초에 일본에 먼저 피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에서 확산이 되고 피해가 이제 가중이 되었는데 국내에 유입하게 된 그 계기를 들어보면 조금 흥미로운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부산에 1988년에 이제 유입이 되었는데 당시에 그 역학조사의 그 보고에 의하면은 민간인이 일본산 원숭이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그 목재 케이지를 이용을 하였는데 그 일본산 소나무로 만들어진 목재 케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그 목재가 그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목재를 이용하면서 국내에 유입해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원숭이를 국내에 이렇게 할 때 원숭이를 가두는 이 틀이 네, 맞습니다. 그 일본 소나무로 된 틀인데 이게 또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로 만든 틀이다. 네, 네. 그래서 오면서 이게 또 역사가 또 그렇군요. 자, 그러면 재선충 병에 걸린 소나무가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지난해는 어때요? 이게 좀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니면 좀 전에 리포트에도 뭐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 1988년에 유입해 들어와서 사실 서서히 이제 증가를 이제 했습니다. 과거를 이제 살짝 이제 보게 되면은 그래서 2007년에 한번 100만 본이 넘어갔던 그 대발생의 시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2014년에 200만 본이 이제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발생 추이가 이제 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지만 점차적으로 줄어서 사실은 2021년에는 31만 보까지 이제 감소를 이제 한 상황이었죠. 네. 그리고 이 감소 추세가 다시 이제 증가 추세로 가면서 지금 저기 그래픽에 나오는데 소나무 네, 재선충 맞습니다. 피해목, 네네. 연도별 발생 현황 이렇게 보면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네요. 1998년도부터 이제 서서히 좀 이제 99년도에 이제 2만 그루인가요? 2만 그루입니다. 네, 네. 2만 그루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쭉쭉쭉쭉 올라오다가 그렇죠? 크게 보여주니까 더 잘 보이네요. 2008년도에부터는 이제 좀 줄었어요. 그죠? 네. 점차 이제 증가 추세, 이제 그 감소하는 추세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 진행이 되어 오는데 이제 말씀하신 이제 최근의 동향은 2023년에 다시 또 100만 본이 늘면서 확산 추세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제 우려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다소 주춤해서 이제 90만 본의 이제 그 발생 그루수를 나타냈는데 사실 올해 그 예상하기로는 작년보다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 이유가 있나요? 이 재선충병 이제 그 피해목들이 증가하는 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도 이제 보셨듯이 이제 기후 변화라던가 이제 이러한 요인들이 매개충의 활동을 조금 더 이제 그 활동 시기를 늘려주어서 확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제 이 외에도 현장에서 또 방제를 저희가 적기에 제대로 이제 완료를 해야만 이듬해에 추가적인 확산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속한 방제, 이제 기후 변화의 영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은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 이걸 방제하는 거, 그거는 이제 벌채라고 하죠. 이렇게 잘라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맘때 가장 중요하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이 감염목의 이제 이 방제 시기를 지키는 것이 네. 성공적인 이 방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것도 이제 골든 타임이 있나 보죠. 맞습니다. 예, 과언이 아닌데요. 왜 그러냐면 이 겨울철 시기에 그 고사목 안에는 소나무를 직접적으로 이제 죽게 하는 그 소나무 제선충과 그 다음에 이 제선충을 또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그 매개충의 유충이 네. 함께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들 둘을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는 바로 그 적기가 이 겨울철이고 사실 겨울철이 지나고 나서 이 매개충이 탈출해서 그 이미 우화하고 나오겠죠. 나면은 네. 더 이상 방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를 아. 저희가 방제의 그 기한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철에 소나무 안에 이제 갇혀 있을 때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빨리 잘라내 갖고 나오기 네, 전에 네. 벌채를 하고 알겠습니다. 이 소나무 제선충 병에 걸리면 굉장히 이제 무서운 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치료가 잘 안 되나 보죠. 이 소나무 제선충 병에 이제 걸리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침엽이 이제 갈색으로 변한다던가 이제 송진이 멈추고 이러한 증상들을 외관으로 관찰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이 외관의 증상을 인지하는 그 순간에 이미 나무는 내부적으로는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이제 붕괴된 거예요. 다운돼 있는 고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책을 이제 찾는 것도 이제 다른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제선충병의 발생의 어떤 특성상 이미 증상을 우리가 그 인지를 한 즈음에는 저희가 더 이상 치료라는 치료책을 쓸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주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치료 자체가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이제 등산하고 보면 산 정상에서 이렇게 내렸다 보면은 소나무들이 말라 죽은 게 있어요. 군데군데. 그게 다 제선충병에 걸린 거로 보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외관상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은 수분 스트레스라던가 겨울철에 가뭄이라던가 봄철 가뭄으로 고사되는 이제 나무들도 분명히 이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외관상으로 봐서는 저희가 제선충병의 감염목과 다른 수분 스트레스에 의한 감염목들을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목재로부터 그 시료를 채취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제선충 그 감염 여부를 진단을 하게 되는데 현미경으로 검경을 해서 선충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유전자 진단 키트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나무에서 소나무로 제선충병이 이렇게 옮겨가는 거는 매개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매개충. 매개충은 뭐예요? 매개충은 그 하늘소, 주로 이제 하늘소라는 그런 딱정벌레류의 곤충이 이제 매개충 역할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 겨울철에 선충과 이 곤충이 이제 나무 속에서 함께 서식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제 유충이 나중에 그 고사목에서 나올 때는 몸 속에 선충을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충을 건강한 나무로 이제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개충이라고. 매개충이라고. 이라고 지금 이제 부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거를 보면은 매개충 왼쪽과 오른쪽 여기는 애벌레. 예, 맞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 사진이 바로 이 매개충 하늘소의 유충이라고 하죠. 애벌레라고도 하고요. 저게 하늘소 거예요? 네네. 네. 그 애벌레 상태로 이제 나무 속에서 서식을 하다가 네.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번데기로 다시 이제 용화라고 하는데 번데기로 이제 발육이 되고 번데기가 다시 지금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이제 성충의 형태로 나무 속에서 이제 탈출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좀 전에 이제 그래픽으로도 잠깐 보여준 것 같긴 하던데 매개충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소나무 제선충병으로 이동을 하는지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시면서요. 이제 저희가 이제 병환이라고 해서 이제 그 사이클로도 이제 좀 더 이제 잘 확인할 수가 있는데 봄철에 이제 나무 속에서 이 매개 곤충이 탈출해서 나오게 되면은 이제 건강한 나무를 섭식을 합니다. 그렇죠. 예, 건강한 나무의 이제 가지들을 주로 수피를 갉아서 먹으면서 이제 섭식을 하게 되는데
그 섭식하는 활동 중에 몸속에 있던 선충이 나무 속으로 이동해 들어가게 되고요. 나무 속에 이동해 들어간 선충이 나무 전체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그 속에서 그 선충의 피해로 인해서 나무가 급격하게 고사해서 말라 죽게 되죠. 그러면 이 고사된 나무는 이 매개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다시 산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 곤충은 죽은 나무에만 알을 낳을 수 있고 또 그 죽은 나무 속에서만 유충이 서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서로 좀 상부상조하는 그런 관계가 좀 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죽은 나무 안에서 이제 선충도 그 속에서 번식을 하고 매개 곤충도 이제 유충과 애벌레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함께 서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봄이 되면 이제 이 사이클이 똑같이 이제 반복해서 주변으로 병을 확산시키는 그런 이제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지금 겨울철, 이제 겨울이 네. 끝나가고 봄이 오기 직전. 네, 맞습니다. 나무가 이제 본격적으로 꽃을 피거나 이제 성장하기 바로 직전. 이때가 이제 타임이다. 네, 자, 맞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떤 방제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저희가 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그 방제의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방제 적기 때 그 시기 때 그 시기에 맞추어서 네. 방제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 고사목이 그러니까 감염목이 어디에 어느 정도 이제 발생을 했는지 이 예찰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겠네요. 네, 네. 정밀하게 네. 촘촘하게 예찰을 해서 저희가 사각지대가 없이 누락목이 없이 피해와 발생 상황을 정확하게 최대한 빨리 이제 그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조기에 예찰을 하고 조기 예찰. 적기에 방제를 하는 네. 이제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것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성공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피해 고사목을 제거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유충이 또 나오고 하면은 옆으로 또 번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것 같아요. 네네. 현장에서 주로 하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네, 일단 고사목을 벌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크게는 훈증 방법, 그리고 이제 소각하는 방법, 네. 또 파쇄하는 방법,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쇄는 그 말뜻 그대로 저희가 이제 파쇄기를 직접 이용을 해서 굉장히 작은 목재 칩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작업인데요.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저희가 화학약재를 전혀 쓰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런 방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원리는 칩을 아주 잘게 1.5cm 두께 이하로 이제 하면서 그 속에 네. 있던 유충들을 이제 살충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훈증 방법은 벌채목을 집재를 한 다음에 약재를 처리해서 네. 특별한 그 피복제로 감싸게 되는데 그 안에서 그 기화된 약재들이 목재 속에 있는 선충과 곤충을 한꺼번에 살충하는 그런 이제 기작을 가지고 있는 예, 훈증 방법인데 최근에는 경관상으로도 보기에 좋지 않고 피해목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이 훈증 더미가 또 산불의 어떤 그 확산을 좀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네. 특별하게 그 산물들을 이제 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산물 처리를 이제 끌어내서 하기가 어려운 지역에 한해서만 이제 훈증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은 말뜻 그대로 이제 저희가 네. 불에 태워서 깨끗하게 없애는 방법인데 어떤 산불 이제 조심 기간에는 아무래도 주변에 또 다른 어떤 산불의 그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 관리를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화면에 보면은 드론 같은 것도 이용해 갖고 뭐 예찰하고 이러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찰은 이제 크게 보면은 항공에서 하는 항공 예찰과 네. 그다음에 이제 지상에서 직접 예찰원들이 활동하면서 하는 그 지상 예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항공 예찰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상 예찰에서는 이제 보기가 힘든 이제 비가시권의 넓은 지역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제 하게 그래픽에 되는 나오는 거죠. 저거네요. 이제 항공 예찰, 지상 예찰, 정밀 예찰. 네, 이렇게 맞습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지는가 보죠? 아,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항공 예찰의 경우에는 예찰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가장 이제 넓다 보니까 광범위한 지역을 저희가 예찰을 할 때는 네. 유인 헬기를 이용한 그런 항공 예찰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드론으로 이제 이용하는 정밀 예찰의 경우에는 현재 지자체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네. 또 저희 그 모니터링을 하는 그 임업진흥원에서도 직접 활용하는 방법인데 아무래도 보다 정밀하게 단목적으로 그 위치들을 파악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그 GPS로 자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소나무 재선충에 안 걸리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아, 맞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에 안 걸리게 하기 위한 예방책 이런 것도 있나요? 네, 저희가 물론 피해목들을 잘 제거해서 방제를 하는 것도 이제 확산을 막는 방법이지만 재선충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나무를 지키는 맞아요. 것도 저희가 네. 또 소나무로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그 예방하는 방법 중에는 겨울철에는 저희가 예방 나무 주사라고 해서 예방 나무 주사. 예방 주사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주로 그 성분은 이제 살선충제라는 그런 이제 약제를 사용을 하는데요. 살선충제를 미리 접종을 이제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재선충에 감염이 되더라도 재선충이 그 나무 안에서는 서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로 예방나무 주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여름철에는 하절기 때는 매개충을 좀 밀도를 조절하면서 주변에 건강한 나무로 날아가지 않도록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는 살충제를 저희가 이제 공중에서 살포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매개충을 죽이기 위한. 네, 거예요? 맞습니다. 매개충을 타겟으로 하는 방법이고요. 드론을 이용하거나 또 아니면은 또 방제 차량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비교적 작은 면적이지만 좀 더 정밀하게 또 이렇게 예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소나무라는 게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좋아하는 나무 아닙니까? 네. 소나무. 근데 이제 소나무의 재선충병 때문에 참 그런데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예 소나무가요. 재선충병에 강한 소나무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런 연구가 있어요? 연구들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항성 이제 수종이라고 해서 병에 강한 이제 그런 수종들을 이제 개발을 이제 별도로 만드는 것인데요.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의 그 연구 부서에서 이러한 품종들을 저항성 품종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미 상당 부분 연구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소나무 말고요. 소나무 재선충병에 잘 걸리는 나무가 또 있습니까? 이건 소나무만 걸리는 거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소나무라고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여러 수종을 통틀어서 이제 소나무류를 이제 소나무라고 지칭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이제 병원성 그 검증 실험을 통해서 감수적인 수종들을 국내에서 조사를 해보면 국내에는 4수종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적송이라고도 하고 이제 소나무라고 하는 그런 수종, 그다음에 곰솔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그 해안에 많이 있는 해송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런 이제 수종, 그다음에 잎이 5개인 잣나무 그리고 섬잣나무 해서 이 4수종은 재선충에 아주 감수성이 높은 잘 걸리는 수종이라서 저희가 법적으로도 관리를 하고 있는 수종이 되겠고요. 이제 그 외에 조금 혼돈이 되시겠지만 같은 이 소나무류나 침엽수 종류라고 하더라도 스트로브 잣나무와 같이 이제 잎이 5개인 소나무는 북미가 원산인 이런 이제 수종들은 외래 수종들은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기다 소나무,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스트로브 잣나무, 또 백송 이제 이런 소나무들은 걸리지가 않고 잘 아는 침엽수지만 낙엽송, 그다음에 전나무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수종들인데 이 수종들도 병에 잘 걸리지 않는 수종입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이제 산불도 이제 걱정되잖아요. 네네. 산불과 이 소나무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하고 연관은 어떻습니까?
네, 좀 사실은 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제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서 이제 산불 피해목들은 그 특유의 휘발 물질들을 방출을 합니다. 네. 이제 이런 휘발성 물질들은 제선충을 옮겨주는 매개충한테는 굉장히 유인되는 그 유인 효과가 있어서 네. 제선충 피해지에 있는 그런 매개곤충들을 산불 피해지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거기서 밀도가 증가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과학원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피해지와 비교했을 때 한 14배 정도 그 매개충 14배 밀도가 정도요? 최대치는 올랐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제선충병 이제 피해를 받은 이런 피해목들은 고사목들은 아무래도 산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러한 고사된 나무들은 아무래도 그 불에 훨씬 더 이제 그 연소가 되기가 좋고 하다 보니 산불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는 산불 피해를 더 가중시키는 역할이 있다. 해서 조금 악순환의 이런 고리가 형성이 돼 있는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자, 어렵게 오늘 이제 나오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짧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 계속 해야만 하는가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소나무를 방치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산불이나 산사태의 위험들도 커지고 결과적으로는 산림 생태계에 건강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그런 그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는 선택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산림청과 국민들이 함께 네.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산림과학원 한혜림 산림병해충 연구과장 모셔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